안녕하십니까. EB5 이슈앤톡 시간입니다. 저는 이민과 이민법인 대항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차재웅입니다. 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EB5 개혁 및 청년 법안 2022년 뜯어보기를 하고 있죠. 네, 오늘 4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고용 창출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 창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프로젝트 선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고용 창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이민의 2가지 요건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제 투자금 투자,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고용 창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배영주권을 취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조건배영주권 취득 후에 2년 후에 고용 창출을 증빙을 못하면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창출은 투자이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고용 창출을 이제 증빙하는 조건은 이제 2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리저널 센터를 거치지 않는 직접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 창출을 모두 실제로 사람을 고용하는 직접 고용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저널 센터를 거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이든 간접 고용이든 고용 유발 효과든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 창출을 증빙하면 조건 해지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법안에서는 이제 고용 창출에 대한 조건을 좀 바꿨는데요.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 고용 창출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서 리저널 센터들이 이제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이제 설계하고 만들고 할 때 조금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고용 창출,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 창출 시 최소 1명은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간접 고용이나 고용 유발 효과, 그래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금을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나오는 고용 창출을 가지고 무조건 10명을 입증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실제 고용, 직접 고용이 1명이 꼭 필요한 관계로 그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조금 힘들어졌다. 그렇지만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공사기간, 이제 건설공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공사기간이 2년이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의 경우 그 건설 공사기간에 사람을 직접 고용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직접 고용으로 인정을 안 하고 간접 고용으로만 인정을 하게 돼 있고, 그것도 75%만 적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공사기간이 2년이 안 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투자자 1인당 1명의 직접 고용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새로 생긴 것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NC라고 하죠. New Commercial Enterprise에서 고용하는 것. 그 다음에 고용 창출 기업이라고 해서 Job Creating Entity. 거기서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것도 직접 고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NC라든가 JC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직접 고용을 할지는 이제 조금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테넌트 오큐펀시라고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완공이 된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 세입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그 세입자가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그 테넌트 오큐펀시도 인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넌트 오큐펀시가 너무 많은 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게, 이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람을 많이 고용했다가 장사가 안 돼서 많이 해고를 해서 사람 고용 숫자가 줄어들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건 해지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은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권,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제 조항이 또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그 고객님들께서 투자 행위를 검토하실 때 예전에는 뭐 고용 창출을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버퍼가 이제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만 따졌는데, 지금은 직접 고용 한 명이 꼭 투자자 한 명당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 숫자가 얼마가 되고 간접 고용 숫자가 얼마가 돼서 어떻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고,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접 고용 숫자에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자 수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고용 창출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리저널 센터들이 그 이번에 이제 그 새 법안이 나온 이후에 기존에 진행해온 프로젝트를 이 법안에 맞게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또 만들어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한다든가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 그런 중요한 요소고요. 그 리저널 센터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머리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리저널 센터들이 제안하는 이 프로젝트를 보고 요 직접 고용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간접 고용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는지 그걸 종합해서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 행위를 진행을 하셨을 때 조건 해지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서 안전한 프로그램을 이제 추천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용 창출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